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10월 30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오늘 기사도 그렇고 뭐 좀 분위기가 바닥인가라는 이야기 좀 많이 합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일의 바닥인 것이 바닥이냐라고 사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언제일까까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제 전일에 S&P 500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S&P 500인데요. 저는 사실 그 다우도 있고 뭐 S&P 500도 있고 나스닥도 이렇게 중요한 3대 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저는 중심으로 보는 게 S&P 500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코스닥을 메인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이 셋이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방향성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래도 무언가 가장 핵심되는 기준을 잡는 의미에서 저는 좀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S&P 500과 코스피를 기준으로 좀 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입니다. 어제는 방송에 오디오가 좋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듣는 게 조금 뭐가 좀 불편하시면 장비를 좀 이제 바꿔서 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려보면 어제 S&P 500을 보면 지수 이 일간 차트를 보면 종가로만 보면 계속 아직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죠? 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들어서 올라가려면 가장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뭐 그 뭐라고 하나요? 그 MACD 오실레이터의 어떤 상승 다이버전스도 뭐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아주 좀 크게 보면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무언가가 좀 큰 그림에서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진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누구나 알 정도의 그렇게 이슈가 나올 때는 보통 지수는 좀 멀리 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변동성이 바뀌는 가장 빨리 그래도 확인되는 것이 안전하게 하는 것은 저는 ADX 보조지표를 좀 많이 참고하는데요. 사실 ADX 보조지표 플러스 D 플러스 마이너스와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나 거래량 뭐 여러 가지를 좀 보긴 합니다만 특히 주간 차트에서 이렇게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을 보였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미국 지수가 지금 선물을 보니 선물이 지금 상승으로 꽤 많이 전환되어 있긴 해서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판단하는 그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S&P 500의 ADX가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게 나스닥이든
다우든 아직 둘 다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미국의 그 빅스 지수를 좀 잠깐 보면, 빅스 지수를 잠깐 보면요, 잠시만요. 빅스 지수 역시도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빅스 지수도 이렇게 좀 보면, 이거 좀 키워서 볼게요. 아이고, 지금 가려졌는데요. 빅스 지수도 보면 여기 기본 차트, 잠시 좀 설정을 좀 해볼게요. 빅스 지수에서도 보면 근데 다만 약간 좀 특이한 거는 빅스 지수에서 ADX 요 차트는 약간 조금 꺾이는 듯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이 S&P 500 지수 안에서도 ADX는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하락하면 변동성 지수는 조금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ADX는 약간 빅스 지수는 약간 횡보하면서 ADX가 약간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은 일단 좀 잔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만 아직 방향성은 잡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이 하락 추세에서 방향성이 잠깐 멈칫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다. 다만 지금 많이 꽤나 단기간에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떤 반발 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예측의 영역인 것이고, 현재로 보면 약간의 변동성은 확실히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런 생각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 지수는 하락에 조금 단기적으로나마 제한적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변동성이 멈추고 나서 그 방향성은 일단 봐야지 알겠다. 그래서 오늘이든 이번 주든 아주 조금 민감하게 지수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좀 보면 코스피 지수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지수 내에서도 ADX는 변하지 않았고요. ADX는 아직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V 코스피,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역시도 아직은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초록색, 이 연두색이 좀 꺾여야지만 되는데요. 아직은 전혀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이게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뉴욕 증시는 일단 변동성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아직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최근에 바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이 아니고 오늘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양 이틀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개인의 매물이 한 1조 4천억 이상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단기간에 뭐 반대 매매든 어떤 신용 물량이든 간에 악성 매물이 좀 꽤나 많이 출회됐다라는 것. 근데 이 개인의 물량이 쏟아져서 체결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엔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준 것이 아니냐라고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혹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저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이야기를 좀 깊게 할 내용은 뭐였었냐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 선물과 현물의 어떤 관계들, 그걸로 시장을 좀 예측한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한 내용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을 깊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 그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코스피 지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가 있고, 선물 지수가 있고, 뭐 파생인 옵션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다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근데 저는 차라리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만 보는 게 오히려 하나만 집중해서 보는 게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 조금 늦더라도 하나만 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개인의 물량이 극도로 좀 쏟아지면서 어제 오늘 쏟아지면서 그리고 오늘 또 반등까지 코스피에서 나오다 보니 반등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반등이 매수를 해야 되는 반등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 사실 그리고 그 전에 또 크게는 이런 고민도 합니다. 공포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공포 구간에서 살 수 있는가? 이게 흔히 주식 공부할 때 많은 책들에서 나오죠. 근데 지금이 그런 구간인데 실제 매수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살 여력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현금보다는 물려 있는 종목이 많고 주식을 100% 쓰는 쓰는 분들 그리고 내 돈 플러스 남의 돈까지 하는 분들이 현재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포에 사고 말고 할 그럴 여력은 아니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현금이 있기도 힘들 뿐더러 현금 있어도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시장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내릴 때 딱 오늘이 하락에서 첫 번째 반등이 있었던 이 날 이게 바닥이었어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바닥이라는 것은 뒤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 어떤 뒤냐면 나중에 추세가 상승으로 갔을 때 그 뒤에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오늘이 바닥이야 라고 했는데 또 빠지면 아닌 거죠. 근데 상승으로 전환되면 아 이날이 바닥이야 라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에는 바닥인지는 사실 알 수 없고요. 뭐냐면 이게 바닥임을 확인시켜 주는 그 무언가가 저희는 흔히 그것을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만약에 지수에서 며칠 안에 4일에서 혹은 7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한 2주 정도 한 10영업일 정도 안에 어떤 그날이 나온다면 아 이때가 바닥이었구나를 그래도 추세가 많이 가기 전에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그날이 나온다면 이때가 그 바닥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약세 시장이 이어지는구나 혹은 약세 횡보구나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고요. 이 그날이 나오는 부분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물량을 늘리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이 조금 긴가민가 한다면 적어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있죠?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11일 이평선이 이렇게 꽂히고 있고, 주가가 내려가다가 적어도 21일 이평선이 안전하게 안착하고 났을 때부터 물량을 늘려도 됩니다. 왜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냐면 5일이나 10일은 속임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보통 트레이딩 센터나 이제 외국의 어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외인들 있죠. 헤지 펀드나 어떤 기관에 취직을 해서 트레이딩의 센터에 들어갔을 때 가장 교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쳤다라고 한다면 언제 손절할 것이냐라는 가장 많이 교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한 10%에서 내가 공매도 치고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 이익 실현하는 것을 가장 많이 교육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달 때, 그러니까 지수가 막 빠지던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 5일 이평선도 아니고 10일 이평선도 아니고요.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 지수가 반등을 보일 때, 이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꽤 많은 쪽에서 공매도를 청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 이야기 나오는 이 바닥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따 근데 약간 단기적인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이따 드리고, 일단 먼저 말씀 정리해보면, 일단 시장에서 오늘 그래도 최근 들어서 기분 좋은 어떤 모습이 나왔죠. 거래량까지 좀 실리면서. 근데 이것이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한 2주 정도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안에 그날이라는 무언가가 나왔을 때, 진짜 바닥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 그날이라는, 그죠?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그날이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혹은 이 그날을 놓쳤다라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안전하게 안착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매도 구간도 아니고 지금은 매수 구간도 아니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직 오늘 하루로서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오늘 삼성전자에 뭐 조금 호재 비스무리한 어떤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매출과 연결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갭으로 빠졌던 자리 있죠. 갭으로 빠졌던 자리에 이 갭을 메꿨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 갭자리가 강력한 자리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여기를 지지받고 좀 간다면 추세적으로 삼성전자도 기술적인 어떤 반등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말은 곧 지수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월간 차트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주간 차트 역시도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에너지들은 힘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쩌면 삼성전자에서 혹은 SK 하이닉스 얘네들 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다만 지수가 그날이 나오기 전에, 보통 이 그날이 나오기 전에 이 앞뒤로 주도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날 뒤에서 먼저 갈 때도 있고 그날 이전에 갈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지수에서 그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향후에 우리 실적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상승 추세로 될 것인가라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줘서 내가 손실난 종목이 어느 정도 회복될 단계에 온다면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현금 비중이 있으니까요. 현금이요. 있으니까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지수가 바닥인지 모르겠으나 며칠 후에 그날이 나올 때 현금 물량을 조금 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가볼 생각인데 다만 이 2600포인트라는 지수를 혹은 2450 정도 여기 줄줄이 있습니다. 2350도 있고 여기에 줄줄이 이 매물 구간을 어떻게 뚫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날이 나오는지가 가장 첫 번째 이슈이죠.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물량을 추가한다거나 매수한다거나 이르기가 조금 저는 좀 안전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기간에 매수 매도가 좀 많았던 종목을 이렇게 옆에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죠? 셀트리온, 삼성 SDI, 넷마블, 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 이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죠? 딱 여기까지 과거 대장주들이잖아요, 그죠? 이 대장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라는 어떤 좀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꿈틀거리면서, 그러니까 대장주들을 좀 꼽아보면 뭐 HLB, 엔지니어링도 사실 요즘 괜찮고, JYP, 그 다음에 일진, 삼성 SDS도 사실 괜찮고요. 아무래지는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삼청당 제약이 이름이 올렸다라는 것이 좀 저희 관심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그 뭐라고 하나요? 후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YG엔터, 그러니까 남북경협주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하락 이전의 대장주들이 오늘 아주 빠르게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희망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의 뉴스들을 좀 다 좀 제거하고 우리 지수 코스피에서 그날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의 좀 적어볼까요? 그 뉴욕 시장에서는 일단 조금 변동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 현재 시간이고요. 우리 시장 코스피는 아직은 변동성이 아직은 강합니다. 다만 과거의 대장주들이 반등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갭을 메꾸고 그 갭을 지지하고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 지수 역시도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수에서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반등하는 것은 이익 실현 혹은 손실을 축소하는 그런 단계들, 그죠?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시장에서 그날이 일단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물량을 늘려서 최대한 추세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그날 이후에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의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그럼에도 안심하지 말고 약세장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지수가 2600포인트를 넘어가기 이전에는 아직은 횡보다라는 생각으로 이익 구간을 15% 정도 언저리에서 이익 실현하는 것을 조금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의 어떤 그냥 단순한 소설입니다. 소설인데요. 확실한 소설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것 중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볼까요? SK텔레콤이 시장 약세 시장에서 어떤 방어주 역할을 좀 톡톡히 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방어주 역할을 좀 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SK하이닉스는 꺾일까 갈까라고 보면 일단은 월간 차트에서의 SK텔레콤은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전혀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일단은 단기적인 어떠한 그 하락 징후가 큽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로 보면 벌써 다이버전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벌써 매물들이 쌓이고 있어요. 현재. 다만 그것의 수급을 조금 자세히 보면 기관들은 들어오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조금씩 정리를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개인들은 계속 파는 것은 사실 이거는 의미 없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이 방향이 여태까지는 둘 다 상승 추세를 좀 이어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때 SK텔레콤 방어주 역할을 했던 SK텔레콤이 하락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지수 삼아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를 유심히 보는 거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꼭 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방향도 같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대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상승해서 하락으로 가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올라갈 때 보통 이렇습니다. 상승으로 가던 놈이 하락으로 빠질 때는 갑자기 이렇게 가지 않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 과정이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 손바뀜이 일어나죠. 이때를 보통 분산 혹은 과도 거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수가 빠지죠. 거꾸로 하락하고 있던 놈도 어느 정도 손바뀜이 필요합니다. 이 한 번에 들어 올리기에는 너무 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쌓여 있는 매물들이.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행보 구간 이후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빠르면 2주 안에 갈 확률이 또 많고요. 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금방금방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락하고 있던 게 오늘 상승했는데 내일도 상승 이렇게 가길 원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은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많지 않고요. 개별 종목도 쉽지 않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유심히 보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